안녕하세요. 우티슈트의 우치입니다. 저는 지금 일본에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해볼 얘기는 제가 직접 메고 있는 시무다 브랜드의 어반형, 도시형 백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시무다라는 브랜드는 카메라 가방 브랜드로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어느 정도 명품 가방 브랜드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저는 보통은 50리터, 최소 40리터 이상 카메라 두세 대, 렌즈 막 여러 개, 짐볼의 삼각대까지 다 꼽히는 대용량 형태의 카메라 가방을 주로 들고 다니는데 처음에 이 가방을 받고 난 뒤에 어느 정도는 어색하더라고요. 약간 책가방인 것 같은 느낌이 나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 상황에 맞게 들고 다니다 보니까 이 어반형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시무다 어반형 백팩이 새로 나오면서 색상이나 뭐 20리터, 25리터, 30리터 용량도 조금 다양하게 나왔다 보니까 어떤 색상이 있는지 그리고 용량이랑 카메라 가방으로서 기능을 어떤 것들을 하는지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이렇게 해외 일정이나 가볍게 나다니는 곳이나 상업 환경이나 이런 데도 여러 군데를 들고 다녀봤어요. 그래서 사용해봤을 때 이 가방이 어땠는지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외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보시죠. 네, 위쪽으로는 포켓이 하나 있고 안쪽으로 포켓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지갑이나 여권 같은 것들을 집어넣고요. 여기도 카메라 하나랑 렌즈 세트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큰 건 안 되겠지만 가벼운 겉옷 정도는 이렇게 넣어가지고 수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면 이런 좁은 곳에서 가볍게 들고 나갈 때는 저희가 이쪽으로 들고 나가게 되죠. 근데 여기 디자인이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튀어나오지 않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들 때는 튀어나왔다가 내리면 다시 들어가게 되고 여기 좌측에 보면 또 있습니다. 다시 누르면 들어가고 들면 움직이기 때문에 가볍게 들고 나가기가 위아래로 들고 나가면 돼요. 근데 오른쪽에는 없고 위쪽에는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조금은 삐져나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는 부분에 보면 요렇게 띠가 하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행 갈 때 캐리어에 꼽아 가지고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위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뭐 오른쪽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 좀 용이하게끔 디자인이 되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가방을 메고 났을 때 오른쪽 왼쪽 각각의 기능이 하나씩 있습니다. 우선은 오른쪽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티션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독립적으로 잠겨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파티션이 보면 자크가 있거든요. 자크를 열게 되면 이렇게 팔락팔락이게 나오게 돼요. 근데 요 안에 찾아보게 되면 그물에 이렇게 찍찍이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 파티션을 이 찍찍이 안쪽으로 조금 뻑뻑하긴 하지만 넣어줘요. 힘이 세가지고 처음에 넣는 데는 조금은 걸리긴 하지만 이렇게 파티션을 안쪽 그물로 넣어주게 되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냐면 움직이다가 렌즈를 하나 꺼내겠다 라고 했을 때 오른쪽 구간에 구멍이 있으니까 오른쪽에서 이렇게 자크를 열어주게 되면 바로 아까 이 그물 안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렌즈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신을 할 수도 있고요. 나는 이렇게 활용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냥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왼쪽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고 하면은 이쪽에 구멍이 하나 나 있어요. 그래서 가방을 열었을 때 배터리와 충전기 자체를 바깥쪽으로 빼줍니다. 여기 있는 구멍으로 1차적으로 통과를 시켜줘요. 내 핸드폰을 충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바로 연결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충전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렌즈를 꺼내는 공간, 왼쪽으로는 구멍을 통해 가지고 내가 뭐 물을 마시는 호스나 아니면 이렇게 충전 단자를 연결하고 이 기능을 제외하고 독립적으로 왼쪽 오른쪽에 또 자크가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좀 자주 꺼내고 하는 것들을 넣어서 수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을 보시면 원래 삼각대를 고정을 할 수 있는 선들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이거를 풀어주게 되면 상관없겠지만 얘가 조금 타이트하게 되어 있으면 이 자크를 열고 닫고 하는 데가 꽤나 까다롭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해외나 이런 곳에 가게 되면 도난이나 이런 쪽으로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선이 있으면 한 번은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들어요. 이런 도난 부분에서는 괜찮게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움직이면서 촬영하기에 전체적으로 카메라 운용에 있어서 불편한 것은 없고 웬만한 기능은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거는 이제 색상과 용량이 되겠죠. 가방끈을 좀 여기를 풀어가지고 하니까 얼추 넣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면서 계속 사이드 포켓 쪽으로 넣었다가 뺐다가 하기에는 조금은 까다롭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가방이 아웃도어형이 아니라 어반형이기 때문에 모든 구간에 방수 지퍼가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방수 지퍼가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비를 맞았을 때 뒷부분은 어느 정도 보호가 될 수 있게끔 윗부분에 방수 지퍼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사이드 부분에 방수 지퍼가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안쪽으로 넣고 위쪽으로는 물이 조금 이렇게 비를 맞거나 사이드 쪽으로도 비를 맞게 되면 나머지 재질은 물을 튕겨내는 방수 재질이긴 해요. 그래서 요거를 털어내고 안쪽으로 보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완벽한 방수라기보다는 이 입구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방수를 한다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물을 깊게 넣은 것처럼 이렇게 쑤셔 넣게 되면 비는 살짝은 들어가더라고요. 안쪽으로 보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카메라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들은 외부 재질이나 외부 지퍼로 가능은 하다. 그렇지만 이쪽 안쪽으로 보게 되면 제가 이쪽으로 물을 조금 집어넣고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보면 여기 안쪽으로는 조금씩 새어 들어가긴 하는데 계라에 보시면 점점 물이 배이는 걸 볼 수 있어요. 방수는 딱 요 정도로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번에 시모다 어반형 가방 이 코이듀라 원단을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저도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일반 폴리 원단보다는 마찰이나 열에 대해서 한 3배 정도 강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평소에도 그냥 조금은 험하게 사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안에 카메라 하나, 렌즈 3개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무게가 되는 정도로 세팅을 해왔습니다. 이 상태로 제가 보통은 들었다가 놨다가 여기서 가방을 열고 사용하고 바로 들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무게를 그대로 다 실은 상태에서 이렇게 쭉 끌어볼게요. 소리 들리실 거예요. 제가 막 일부러 이렇게 들어가지고 스크래치가 안 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번 쭉 끌었다가 여기도 한번 쭉 하면 당연히 여기가 더러워지겠죠. 이런 것들을 닦기 위해서 물티슈를 좀 들고 와서 한번 닦아 보겠습니다. 닦아 보면 딱히 뭔가 기스라고 할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말끔하게 닦입니다. 뭐 이게 원단이 일반 폴리 원단보다 좀 강하다라고 해서 기스가 나지 않는 원단은 아니겠죠. 그래서 기스가 생길 수는 있다만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막 긁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스가 막 그렇게 나진 않는다. 여러분들이 일반 환경에서 도심에서 내려놨다가 잠깐 이 정도로 끌리고 들고 내렸다가 하는 경우에는 기스가 날 일이 딱히 없다라는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에 제가 신혼여행 가가지고 칼을 한 개 사왔습니다. 요건 택배 뜯기용으로 사온 건데, 자, 요거 잘랐죠. 어느 정도로 좀 듭니다. 얘도 요렇게 싹싹싹싹 제가 칼로 좀 긁어봤어요. 근데 긁으면 실제로 좀 디테일 좀 잡아주세요. 긁히긴 긁힙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제가 아까도 막 긁어봤거든요. 여기 윗부분에도 힘을 소리도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막 약하게 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힘이 들고 긁힐 때까지 긁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스가 나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좀 째지거나 구멍이 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이게 칼로 끌고 보면 확실히 강하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메고 다니는 카메라 가방이 아닌 다른 가방에 비해서는 이렇게 긁었을 때 기스가 나는 것들은 좀 강한 것 같고요. 푹 끓이거나 어디 박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기스는 나긴 하지만 째지는 형태로 가기에는 진짜 큰 힘이 들어가야지 째지는 정도이다. 저도 뭐 이 정도로 긁었을 때 기스가 만약에 얼마 안 나면 이거 진짜 원단이 강하네요 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제가 테스트 삼아 사무실에서 몇 번 긁어 보니까 긁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자, 닦았을 때 요 정도로는 긁힌다. 그런데 한 요 정도에 잠깐씩, 여러분들 가방 사용하면서 이렇게 긁을 일은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잠깐씩 요렇게 끌리고 잠깐 푹 던져지고, 요런 데서는 도심 어반형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재질보다는 좀 강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깨끗하게 유지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서 기능을 또 하나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스트랩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는 편이 아닙니다. 영상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줄이 있거나 이러면 짐벌 연결하거나 이럴 때가 조금은 까다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스트랩을 없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항상 촬영을 할 때는 괜찮은데 쉬거나 뭔가 움직일 때 계속 카메라를 들고 다녀야 되는 것들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면 어느 정도 홈이 나 있습니다. 공간이 나 있기 때문에 퀵 디자인의 퀵 릴리즈를 설치를 하게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설치가 되고 나면은 이렇게 내가 움직일 때는 달아서 다니다가 그 다음 촬영을 할 때는 또 뽑아서 다닐 수 있는 이런 액세서리의 확장도 가능은 합니다. 물론 얘가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고 추가 구성품이 아니고 다른 브랜드라는 게 조금 흠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퀵 디자인 릴리즈를 이용을 한다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인스타 360에서 나오는 릴리즈예요. 오른쪽에도 홈이 없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타이트하게 이렇게 맞추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은 하다 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좀 손이 자유로워야 될 때 이런 액세서리까지도 쓸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가방 40리터, 50리터 이상의 아웃도어형을 주로 메고 다녔었는데 이번에 파나소닉 인플루언서들이 지금 여기 교토, 오사카 쪽으로 다 모여가지고 행사를 보내고 있어요. 누가 봐도 관광지인 곳에서는 그렇게 안 튈 수도 있겠지만 여기가 뭐 엄청나게 관광지거나 하는 곳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거리도 많아요. 거기서는 어느 정도 색깔이 있고 규모가 너무 크면 튀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나 뭐 북유럽이나 많은 곳에서 인플루언서들이 모여 있는데 물론 아웃도어형인 가방을 메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80% 이상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반형을 보통은 메고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메고 있는 게 30리터이고 지금 여기 들고 온 게 25리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 분위기에 맞는 착장을 가지고 가는 것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장비 자체를 굉장히 가볍게 들고 왔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40리터, 50리터 가방이 컸더라면 짐벌에, 뭐에, 렌즈에, 배터리에 이렇게 쌓다 보면 장시간으로 움직여야 되는 환경에서는 어느 정도의 힘듦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상황에 따라서 이런 어반형 그리고 조금 거친 곳이거나 많이 들고 가는 뭐 관광지 이런 데 갈 때는 물론 큰 거를 들고 다니겠지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일본에서 제가 기능을 조금 알려드린다고 했는데도 숨겨진 기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려드리자면 가방 뒷면 있잖아요. 뒷면 안쪽으로 보면 손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히든 포켓의 자리인데 여기까지 뚫려 있어요. 뭐가 히든 포켓이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크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크를 내려서 안쪽으로 뭐 여권이나 카드나 진짜 중요한 것들을 이쪽으로 넣어서 잠그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30리터 기준으로는 노트북은 이쪽으로 넣어 다니는 편입니다. 여기 있는 14인치는 깔끔하게 들어가긴 하지만 16인치 같은 것들은 넣기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랩탑을 조금 더 안전하게 보관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윗단계에 가다 보면 아래쪽에 노트북 그림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 열어서 넣으면 25리터나 30리터나 이렇게 투명 케이스를 낀 상태로도 16인치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스트랩은 이런 식으로 자석으로 움직입니다. 고장이 별로 없다라고 하긴 하는데 클립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저는 고장 없이 잘 쓰고 있거든요. 자석이라서 조금 불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견고하고 넣을 때는 고리에 살짝 걸어주기만 하면 붙고요. 뺄 때는 이렇게 살짝만 뒤로 엮어주시면 바로 풀립니다. 그래도 마그네틱이다 보니까 조금 적응하면 안 보고도 이렇게 빠르게 체결이 가능한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상처가 깊습니다. 뭐 그래도 째진 건 아니니까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하고요. 방수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완벽하지는 않았죠. 아웃도어에 비해서는 많은 비를 맞았을 때는 조금의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가방을 연 다음에 아랫부분에 보면 또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간을 열어보면 레인 커버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환경에서 장비가 이렇게 여러 개가 많다라고 싶을 때는 이렇게 레인 커버를 꺼내서 사용을 하시고 보통은 근데 뭐 비 맞으면서 돌아다닐 일이 잘은 없기 때문에 꺼낼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파티션 같은 경우에도 빼가지고 내가 카메라를 굳이 넣지 않더라도 일반 가방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 가방으로도 움직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 사이즈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메라 전용으로 나온 가방이기 때문에 뒷부분, 앞부분, 윗부분, 옆부분 모든 부분에 촬영을 하기에 편의 기능들이 이렇게 숨어 있다 보니까 제가 설명해드리는 이 기능들 그리고 그 기능들을 활용할 경우가 많은 분들은 분명히 카메라 전용 백팩을 이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쾌적하게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는 저는 이렇게 작게 생긴 형태를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모든 환경에 막 60리터, 50리터짜리를 들고 다니고 할 수는 없다 보니까 가볍게 갈 때는 이렇게 어반형으로 들고 다니는데 들고 다니다 보니까 왜 어반형으로 출시를 했는지 알겠구나. 이런 작은 것들도 나는 항상 카메라를 많이 들고 다니긴 하겠지만 적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더 맞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모다 가방을 제가 해외도 여러 군데 그리고 3달 넘게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험하게 사용을 하기도 하고 가볍게 사용을 하기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사용 후기는 굉장히 좋았던 카메라 백팩인 것 같습니다. 가볍게 나갈 때는 웬만하면 시모다 어반형을 들고 다닐 예정이고 좀 무겁게 가야 되는 경우에는 유럽에 들고 갔었던 시모다 액션 V2 같은 백팩들을 환경에 따라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적절하게 넣어두고 밑에 중심을 조금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얘가 중심을 잘 못 잡고 항상 좀 넘어져요. 어떤 경우에서도 좀 넘어지다 보니까 얘를 항상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는 거. 세로로 보관이 잘 안 됩니다.